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시 미소전내과 원장 이가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사망 원인은 암에 의한 것이나 두 번째 원인은 심장질환, 네 번째 원인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심혈관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질환의 원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진행하기 이전의 요인들을 잘 조절하면 중증 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초기의 위험 인자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흡연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최근 고혈압의 유병률과 흡연율은 정체되고 있으나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은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 질환에 대한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증상이 없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서 우연히 확인되셔서 이 질환이 있다고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30세 이상 서민 5명 중 2명 이상이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검사를 시행하면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이 4가지 항목을 확인합니다. 먼저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동맥경화증 발생에 LDL 콜레스테롤이 주요한 원인임이 밝혀져 있고,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치료로 심혈관 질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30 이하면 적정 수치로 볼 수가 있으나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낮춰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경동맥이 심하게 협착이 있는 경우, 복부 동맥류가 있는 경우는 약제를 사용하여 100 이하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혈관의 관상동맥 질환, 허혈성 뇌졸중, 또한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중증 질환은 질환의 재발이 많이 높아져서 70 이하까지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이제 120, 30에서 160 사이에 있는 분들은 가족력이 있다든지 고령이사시라든지 흡연력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조기에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작용하시는 것을 보시면 혈중 과도하게 증가된 LDL 콜레스테롤이 약해진 혈관 내피를 뚫고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막에 침착이 됩니다. 이것이 죽상종을 형성합니다. 이후 죽상종 위에 혈관이 직접 노출되어 있는 섬유성 막이 터지고 이 부위에 혈소판이 엉겨 붙으면서 혈전이 됩니다. 이 부위가 심장혈관인 경우는 심근경색, 뇌혈관에서 일어난 경우는 혈류성 뇌졸중과 같은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증질환이 되게 됩니다. 진료를 보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수치를 낮추는 것은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섭취하는 것보다 간에서 합성하고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식이조절과 같은 생활습관 조절로는 충분한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타틴이라는 약제를 사용하면 작은 용량부터 약 30%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약 용량을 조절하시게 되면 꾸준한 약병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조절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드시는 대다수의 약제일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약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성분들로는 아토로바스타틴, 모스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이 있겠습니다. 간혹 이 약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근육통을 일으키는 근육병증, 간기능 이상,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약을 드시는 분 중에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아주 고용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적절히 사용하신다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성지방은 LDL 콜레스테롤보다는 심혈관 질환에 영향이 적지만 이 또한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 역시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중성지방의 상승은 LDL 콜레스테롤보다는 생활습관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음주를 하신다면 줄이시고 물고기의 지방이나 튀긴 음식과 같은 포화지방의 섭취나 탄수화물의 섭취를 많이 줄이신다면 조절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500 이상으로 많이 높은 경우는 췌장염과 같은 중증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에서 500 미만인 경우는 먼저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이를 조절하는 약제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경우라면 식이 조절이나 생활습관 조절을 먼저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중성지방을 조절에 있어서 사용하게 되는 약제는 페노피브레이트와 오메가3가 있습니다. 페노피브레이트는 효과가 오메가3보다는 더 뛰어나고 따라서 많이 높으신 경우에 우리가 피브레이트 복용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오메가3는 전문의약품 기준으로 하루 2g에서 4g 정도는 사용해야 일정한 효과가 있고 페노피브레이트보다는 효과가 약한 편입니다. 심하시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시게 되고 페노피브레이트로 조절이 잘 안 되실 경우 병용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약제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주나 식이 조절을 같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성지방 다음으로 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낮은 게 아니라 높을수록 이롭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초혈관에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걷어서 간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혈관 내막의 지지를 침착을 막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좋으며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즉각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약은 없으며 운동이나 근육량의 증가, 금연으로 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지질증은 환자분들마다 기저질환, 생활습관, 가족력들이 다 다르시고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수치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환자분들 개개인마다의 상황에 맞춘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같은 수치라도 상황에 따라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고 안 드셔도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 심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약을 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처음 약을 시작할 때 담당하신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시작을 하시고 약을 드셔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임의로 중단하시지는 마시고 꾸준한 복용을 하셔야 몸에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지질 혈증 조절에 있어서 평소에 식사라든지 생활습관 조절이 중요합니다. 하남시 고당센터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내용이 앞으로 콜레스테롤 조절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